네, 이번에 할 건요. 정책 목표 6번, 혁신교육, 자유를 기반으로 재구조화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혁신교육, 자유를 기반으로 재구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학교 운영의 다양화를 통해서 미래 학교를 확산하겠다. 교육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율권을 보장하겠다. 그 다음에 학교 형태의 다양화를 통해서 학교 형태 다양화를 통해서 교육 수요를 충족하겠다라고 이 세 가지 파트로 구분이 될 건데요. 첫 번째 파트부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래 학교를 어떻게 할 거냐? 자, 미래 학교를 전부 다 혁신학교를 전부 다 미래 학교로 다 전환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래 학교 유형을 유형화 시킬 건데 그 유형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는 게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학교 운영 다양화를 통한 미래 학교를 확산하겠다. 그중에 첫 번째가 미래 학교 체제 전환을 위한 혁신학교로 재구조하겠다. 혁신학교를 미래학교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뜻이죠. 두 번째, 교육 생태계를 재구조하겠다. 혁신교육지구는 미래교육협력지구로, 그 다음에 꿈의 학교, 꿈의 대학, 몽실학교는 미래교육 플랫폼으로 재구조한다. 넘어가 볼게요. 1번, 미래학교 체제 전환을 위한 혁신학교 재구조화. 혁신학교를 재구조하는데 왜 어떻게 미래학교 체제로 전환한다는 거죠. 미래학교 체제 전환을 위한 혁신학교를 재구조하는데 혁신학교의 체제로 전환은 세 가지로 나눈다. 혁신학교를 미래학교 체제로 전환하겠다. 첫 번째, 미래 역량형. 두 번째, 기초 기본 역량형. 세 번째, 미래 학교 준비형으로 있다. 미래 역량형은 학교 여건을 고려해서 다양한 이 역량들을 하나를 선정해서 연구 시공 학교로 운영하게 하는 것이 미래 역량형이에요. 그래서 에듀테크, AI 소프트웨어, DQ, IB 세계 시민을 주제로 하는 미래 역량을요 운영하는 연구 시범 학교로 운영합니다. 네, 이게 미래 역량형입니다. 자, 그다음에 기초 기본 역량형입니다. 자, 학력이라든지 인성 등 학교별 우선 해결해야 될 과제를 필요한 과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별 우선 해결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해서 그 부서의 사업을 선택해서 이 학교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는 학교를 얘기합니다. 기초 기본 역량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신천중 같은 학교는 학력이 떨어지니까 뭐 기초 학력 뭐 역량형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죠? 세 번째, 미래학교 준비형. 뭐 우리 학교처럼 혁신학교 2년차 넘어가는 학교들은 자, 혁신학교를 해도 되는데 니네는 분류를 어떻게 분류하냐. 혁신학교를 이제 부르진 않을 거야. 뭐라고? 자, 미래학교 준비형이라 부를게. 하지만 니네는 그냥 미래학교 준비형이라 이름을 두고 혁신학교를 운영해. 하지만 미래 역량으로도 할 수 있고 기초 기본 역량으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어. 뭘 기반으로? 자유를 기반으로. 구성 공동체들이랑 잘 운영해서 갈지 안 할지 잘 결정하고 넘어가게 되면 예산도 지원해주고 행재정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해줄 거야. 하지만 그냥 혁신학교로 하면 그냥 해 니네가 알아서 라고 하면서 미래학교 준비형으로는 미래 역량형이나 기초기본 역량형으로 가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미래학교의 체제 전환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미래학교 체제 전환을 위한 혁신학교 재구조의 첫 번째 미래학교의 체제 전환. 그래서 세 가지로 준비했다. 그러면 미래학교 운영을 해야겠죠. 자, 이 다양한 미래학교 세 가지 영역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첫 번째 미래 역량형.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서 에듀테크, AI, 소프트웨어, DQ, IB 세계 시민 교육을 하나로 주제로 해서 연구 시범 학교로 운영해 가지고요. 지정해서 운영하는 학교를 미래 학교입니다. 자, 기초 기본 역량형은요. 학력과 인성 신장을 위해서 학교의 현안 과제를 선정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업을 선택해서 제시합니다. 사업 선택지로 제시하는 거다. 근데 어떤 애들 미래학교 준비형도 아니고 미래 역량형도 아닌 애들 중에 선택을 한다. 미래학교 준비형은 혁신학교입니다. 현재 혁신학교 2에서 4년 차 된 혁신학교들은 미래학교 준비형으로 전환시켜서요. 그 다음에 기초 기본 역량형이라든지 미래 역량형으로 이동할 수 있게 전환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요걸 얘기합니다. 네, 요게 첫 번째 미래학교 체제 전환을 위한 혁신학교 재구조화입니다. 혁신학교는 이렇게 바꿀 거야.
두 번째, 그럼 교육 생태계를 어떻게 바꿀래? 교육 생태계는 혁신교육지구, 꿈의 학교, 꿈의 대학, 몽실학교가 있는데 이걸 재구조화시킬 거래. 우선 혁신교육지구를 어떻게 할 건지 보자. 미래교육협력지구로 운영하겠대. 그래서 1번 미래교육협력지구를 운영합니다. 혁신교육지구를 미래교육협력지구로 재구조합니다. 그럼 미래교육혁신지구는 어떤 걸 하는지 볼까요? 첫 번째, 학생, 학부모,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미래교육 특색 사업을 추진할 거야. 이 미래교육 특색 사업은요, 돌봄, 방과 후, 미래형 학습 체제 구축, 미래형 공간 및 스마트 학습 환경 구축 등이 특색 사업이야. 두 번째, 체험활동은 초중고, 자유학교제는 중학교,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운영 지원할 거야. 그 활동을 지원하는 거지. 자, 그 인인 통역, 예자 미가 인인 통역 이거 있죠? 그거에서 평화 빠지고 통일이 빠지고 진로가 들어왔어요. 그거 지역자로 활용해서 이거 지원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지역사회 전문가와 협력해서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활동을 기획해서 운영하는 활동 세 가지랍니다. 그래서 체험활동 지원하는 거, 운영 지원하는 거. 세 번째, 지역 전문가와 협업해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들을 미래교육협력지구와 같이 운영할 거다. 활동이 세 가지다. 그래서 미래교육 협력지구 활동 세 가지, 학부모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미래교육 관련 특색 사업을 추진하거나, 체험활동,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거나, 지역사회 전문가와 협력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교육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건데, 자, 특색 사업은 돌봄, 방과 후, 미래형 학습체제 구축, 미래교육 관련 미래형 공간, 그리고 스마트 학습 환경 구축 등이 특색 사업이 되겠죠. 자, 그럼 미래교육 플랫폼이 있을 거예요. 미래교육 플랫폼. 꿈의 학교, 꿈에 대한 몽실학교를 재구조해서 뭘로? 미래교육 플랫폼을 운영할 거야. 그래서 이 미래학교 플랫폼은 민관학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한 열린 학습 체제로서요. 열린 학습 플랫폼으로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데, 각각의 사업에 꿈의 학교, 꿈의 대학, 몽실학교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갖고요. 성과를 분석하고 점검 관리를 통해서 기존의 비효율적인 운영도 개선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봐요. 꿈의 학교는요. 꿈의 학교, 중학교죠. 투게더 러닝 네트워크라고 해서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얘를 꿈의 학교로 부릅니다. 꿈의 학교는 뭐와 연계합니까? 체험활동, 교육활동,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합니다. 체험활동이라든지 자유학기제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역량을 키우는 활동 중심으로 재구조할 거예요. 미래 역량을 키우는 활동으로. 자, 꿈의 대학은요. 꿈의 대학은 학교 교육 과정 운영 지원합니다. 고교학점제라든지 진로학기제라든지 이런 것도 연계하는데, 대학, 기업, 기관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재구조할 겁니다. 그 다음에 몽실학교는요, 크리에이티브 러닝 네트워크인데, 이건 디지털 랩 또는 이제 창업 랩, 그 다음 인큐베이터, 그리고 전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대상으로 새로운 교육 기회를, 이건 대안교육도 여기서 한다는 얘기지. 몽실학교에서 대안교육도 한다는 거예요. 창업교육도 하고, 창업교육은 진로 직업교육이겠네요. 이런 것까지 다 몽실학교에 맡겨놨어요. 뭐와 연계해서 할까요? 뭐 예술 창작소, 그리고 다목적 체육시설, 그 다음 교육 도서관도 활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어요. 몽실학교로. 오케이, 말이? 네. 그래서 여기서는 뜻을 생각하면 돼요. 교육 공동체를, 교육 생태계를 어떻게 재구조했느냐. 첫 번째, 미래교육협력지구는 혁신교육지구를 미래교육협력지구로 재구조했다. 미래교육 플랫폼은 꿈의 학교, 꿈의 대학, 몽실학교를 재구조했다. 근데 이 몽실학교하고 꿈의 학교, 꿈의 대학의 그 정의를 써놨어요. 어떠세요? 민관학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통한 열린 학습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열린 학습 플랫폼을 통해서 학생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 뭐야? 미래교육 플랫폼이다. 그 다음에 학생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서 미래교육 관련 특색 사업을 추진하는 꿈의 협력지구. 두 번째는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는 거.
세 번째, 지역사회 전문가 협력을 통해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교육활동을 기획 운영하는 거. 요 세 가지가 어떤 교육협력 지구에서 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 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특색 사업은 첫 번째 돌봄, 두 번째 방과 후, 세 번째 미래형 학습 체계 구축, 네 번째 미래형 공간 및 스마트 학습 환경 구축, 요 다섯 가지가 있겠다. 자,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여기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교육 공동체 구성원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 자유를 기반으로 이게 나오니까 자유를 기반으로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자유 앞에 나오겠죠. 교육 공동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 자, 학사 운영의 자율화, 그 다음에 사립학교 운영 벗어나고 유치원 교육 다양성 불필요한 규제 제거도 넘어가고요. 이 두 가지만 알아두면 되겠죠. 자, 넘어갑시다. 첫 번째, 학사 운영을 자율화할 거야. 9시 등교제, 야간 자율학습. 이거 다 뭐야? 강제로 시킨 거 아니냐? 이거 다 원원시키겠다. 그래서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회복한다. 첫 번째는. 두 번째, 학교 규칙의 자율권을 확보한다. 세 번째, 학교 재정의 자율권을 확대한다. 그래서 이게 라임을 맞췄어요. 회복, 확보, 확대, 운영, 이렇게 맞췄으니까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금방 외우실 거예요. 자, 첫 번째,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회복한다. 자, 시대 변화와 다양한 교육 환경을 반영한 학교별 자율적 학사 운영을 통해서 학교 교육의 책임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겠다. 자, 환경 변화를 반영해 가지고요. 학교의 자율적 학사 운영을 통해서 책임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겠다. 일률적인 게 아니라 학교 책무성도 강화시키면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특히 9시 등교제나 야간 자율학습을 학교별로 운영하게 하겠다. 네. 가능한 거죠, 그죠? 단 뭘 통해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어떻게 자율적으로 안 한다고 해서 절대 뭘 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자, 두 번째, 학교 규칙 운영의 자율권을 확보한다. 학교 규칙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거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어떻게 학생을 처벌할 수 있는데 상벌점제로 같은 거 할 수 있죠. 이 처벌을 못하게 인권 조례로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 이 생활 규칙을 정할 수가 없는 거죠.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생활인권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학교 규칙의 자율권을 확보해 주는 거야. 바꿔라 이거지. 니네가 결정을 해갖고. 그래서 학교 규칙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는 사항을 개선하겠다. 자, 그래서 초등부 교육법 및 같은 형 시행령으로 보장하고 있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례나 규칙을 재검토하겠다. 지금 현재는요, 공동체 의견을 수렴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 생활지도 방법을 제약하고 있는 학생인권 조례의 상벌제 금지 조항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례의 규칙이다 이거죠. 왜? 공동체가 의견을 수렴해서 학생 생활지도 방법을 정했어요. 그러면 전부 다 그거에 따라야 돼요. 근데 떡하니 이것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게 뭐야? 인권 규정이라는 인권 조례라는 거죠. 그 인권 조례를 어떻게 개정하겠다는 거죠. 재검토하겠다. 그래서 학교 규칙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겠다. 세 번째, 재정 운영의 자율권을 확보하겠다. 일단 재정이 따라와야 되죠. 왜? 학교 기본 운영비가 적정하게 지원이 돼서 학교가 학사 운영을 자율화할 수 있는 돈으로 써야 돼요. 가용 재원을 확보해야 된단 말이지. 그렇게 하려면 학교에다 자율성과 장문성과 또 이걸 운영을 잘해야 되니까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래서 재정 운영 자율권을 확대한다. 단위 학교의 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책무성 제고를 위해서 1번 단위 학교에 필요한 기본 운영비 적정 지원을 통해서 학사 운영 자율화 등에 필요한 가용 재원을 확보한다. 예를 들어서 학사 운영 일찍 애들이 도서관을 7시에 열었어요. 7시에서 8시 열었어. 애들이 와서 수업도 듣고 공부도 하고 다시 교실로 올라가는데 너무 배고프잖아. 간식비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는 거지.
그죠? 그런 거 할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 이제 아침 급식을 하겠다는데 이거 하나가 엄청 큰 일이에요, 이거. 그 조리식무사님들 뭐 아침 파트, 점심 파트 이렇게 두 부분 나눠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보통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이렇게는 안 하겠지, 뭐. 아침 파트, 뭐 이거 저녁 파트 이렇게 세 번 하든지 이렇게 하겠죠. 힘드니까 이제 간식 제공 등으로 바꿨네요. 자, 예산 편성할 때, 편성과 지평이 할 때, 제약사항을 어떻게 최소화해서 실질적인 자율성을 길러준다. 그래서 첫 번째 학상 운영 자율성을 회복한다. 두 번째 학교 규칙 운영의 자율권을 확보한다. 그 다음에 재정 운영 자율권을 확대한다.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학상 운영 자율화가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시시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요거 넘어가고. 네 번째. 자, 학부모의 교육 참여 활성화. 학부모가 학교 교육을 참여하는 게 어때? 긍정적으로 봐라 이거죠. 왜? 학부모 왜? 구성원이잖아. 구성원이 뭘 가져야 돼? 책무성을 가지잖아요. 학교를 잘하면 민원이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민원을 해결사 역할을 하는 거죠. 1차적 필터 역할을 하는 게 학교 편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 자체가 학교 자치예요. 학교 자치. 그 다음에 학교에 올바른 결정을 하려면 뭘 해야 돼? 이 학부모가 학교 내부를 잘 알아야 돼.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역량을 위해서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 활성화. 학부모 교육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어떻게? 학부모 교육 참여 기회 확대 및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래서 학부모 교육 활성화를 해서 학부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감대를 형성한다. 어떻게 확대를 해요? 참여하는 시간, 공간, 방법을 다양합니다. 참여 시간은 뭐 오후 늦게 퇴근 시간쯤 하면 되고요. 공간은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는 뭐 연수. 그 다음에 방법은 온 오프라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걸 다양화한다. 자, 그 다음에 특히 AI 등과 같이 미래 교육과 관련된 학부모 참여형 교육을 강화해라. 우리가 미래학교 체제 전환을 위해서 혁신학교를 재구조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가 높아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참여 기회 확대 공감대 형성에 써 있잖아요.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학부모 참여에 대한 교원의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수한다. 학부모 참여하는 걸 좀 꺼리게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라 이 말이죠. 첫 번째 학부모 교육 활성화 1번 참여 기회 확대 그리고 공감대 형성 그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참여 시간 공간 방법을 다양화한다. AI 등 미래 교육과 관련된 학부모 참여 교육을 어떻게 강화해라. 그 다음에 학부모 교육 참여에 대해서 교원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수해라. 두 번째, 맞춤 부모 교육 자녀 양육 단계별 부모 교육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라. 자, 학 계층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양육 단계별 맞춤형 부모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해라. 자, 이 부모 교육을 상시적으로 온 오프라인 학부모 참단 체제를 구축해라. 자, 이렇게 자주 이렇게 물어보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 학부모가 아무래도 학교에 신뢰를 하겠죠. 그래서 맞춤형 부모 교육을 한다. 학부모 교육 활성화시키고 학부모가 활성화니까 시키고 그다음에 맞춤형 부모 교육도 하고 마지막에 참여 기반을 구축한다. 자, 참여 기반을 구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이고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건데 첫 번째로 자, 유관기관 단체와의 연계한 학부모 자원봉사 체제를 구축합니다. 자,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러 학교에 들어온다는 얘기야. 우리 스쿨폴리스나 뭐 이런 학부모도 많잖아요. 학부모폴리스 같은 것들. 자, 그런 것들 이제 참여할 수 있게 제도나 법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지. 두 번째, 학부모 참여 휴가 제도 도입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거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실시하겠지. 논술에 써먹을 만하죠. 네. 학부모 참여 이대로 괜찮은가? 학부모 참여 어떻게 늘릴 수 있는가? 학부모 참여 뭐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실시한다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자, 참여 기반 구축. 그러면 첫 번째 학부모 교육 활성화, 두 번째 맞춤형 부모 교육, 세 번째 기반 좋죠. 참여 기반 구축. 요 세 가지로 얘기하면 되겠네요. 첫 번째 학부모 교육 활성화, 두 번째 맞춤 부모 교육, 세 번째 참여 기반 구축. 자,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걸 얘기한다. 자원봉사 체제 그리고 학부모 참여 휴가제.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 도입 노력을 한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자. 세 번째입니다. 뭐 공유학교는 중요하고요. 고교 평준 학점이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크게 뭐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두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역 맞춤형 공유학교는요, 학교와 지역의 유휴 공간이나 폐교 등을 활용해 가지고 지역과 학교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해서 학교에서 하기 힘든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지역 기반 어떻게 맞춤형 학교죠. 넘어가 볼까요? 자, 봅시다. 지역 맞춤형 공유 학교를 운영한다. 이 학교 어떤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지역 기반 맞춤형 학교를 운영해라. 맞춤형 학교. 학교에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맞춰줄게. 어디서? 지역에서. 그래서 지역 기반 맞춤형 학교야. 학교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학교를 운영해서, 자, 학교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 운영으로 학생 개인의 독창성과 잠재력을 개발해라. 학생이 학교에서 하기 힘든 걸 바깥에서 해결해 주니까 학생이 뭐가 길러져? 독창성과 잠재력을 길러준다. 근데 뭐에 맞춰서? 지역과 학교의 특성에 맞춰서. 응, 맞춤형 학교 운영이지. 그래서 학생의 독창성과 잠재력을 길러주는데, 자, 보세요. 자, 어떤 걸 하냐. 지역의 교육 환경과 여건, 학생의 필요와 요구를 분석해서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된 다양한 형태의 지역 사회 기반 학교를 운영한다. 즉, 지역 기반 맞춤형 학교를 운영한다. 뭘 분석해서? 여건과 학생들 요구와 필요를 분석해서. 어떤 것과 땡뚱맞은 게 아니라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된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 기반 학교를 운영한다.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된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 기반 학교를 운영한다. 공유학교를 운영한다. 자, 지역사회 기반 학교 또는 공유학교, 지역 기반 맞춤형 학교 똑같습니다. 자, 유효시설을 활용해서 음악, 미술, 체육, AI 등 학교에서 운영하기 힘든 교육과정을 지역 맞춤형 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자, 지역 기반 맞춤형 학교는 어떤 학교야? 유효시설을 활용해서 음악, 미술, 체육, AI 등과 학교에서 운영하기 힘든 교육과정을 지역 맞춤형 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우리가 예술이나 체육이 좀 부족해. 그러면 공유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수하는 학교는 뭘 분석해? 지역 환경과 그 다음에 학생의 필요와 요구를 분석해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다양한 형태의 공유학교를 운영하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학교 운영한다. 두 번째,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을 수립한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을 수립한다. 그래서 학생 개개인의 미래 역량 함량을 위해서 학교와 지역사회와 함께 실천하고 만들어갈 교육 비전을 수립한다. 자, 교육 비전을 수립을 해서 학생의 미래 역량을 함량할 수 있도록 돕겠다. 근데 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전을 통해서 뭐와? 자, 지역의 고유한 생태, 문화, 환경, 삶을 고려한 교육 비전을 수립해라. 그 다음에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천 과제를 선정해라. 자, 비전을 선정하고요. 비전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실천 과제를 설정해라. 비전 수립과 실천 과제를 설정한다. 세 번째, 여기서 이제 파트너십이 나오죠. 세 번째, 학교와 학교 밖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모든 학생의 다양한 학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돼요.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려면 아무렇게나 할 수 없고 서로 협력해서 해야 돼. 여기서 지원받고 저기서 지원받고 여기서 공간 활용하고 저기서 공간 활용하고 해야 되니까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가 구축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학교와 학교 밖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라. 자, 지역 여건에 구애받지 않는 교육과정 다양화 및 학생의 학습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학교 지자체 교육청 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된다. 자, 학교와 학교 밖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을 수립한다. 지역 기반 맞춤형 학교를 운영한다. 이게 공유학교입니다. 공유학교의 뜻이 뭐야? 학교와 지역의 시설을 그리고 인력을 공유해서
지역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는 교육 형태다. 지역 맞춤형이라는 게 중요하지.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는 교육 형태이다. 교육 형태 다양하니까, 그죠? 교육 형태다. 어디에 써 있어요? 여기 써 있잖아. 교육 형태 다양화. 그래서 교육 형태인데 어떤 교육 형태? 학교와 지역사회의 인력과 자원을 공유해서 시설을 공유해서 지역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는 교육 형태이다. 오케이? 자, 넘어가 볼까요? 이거 넘어가고 교과 중점 학교. 교과 중점 학교 가볼까요? 자, 수학, 과학, 예술 중점 일반 학교를 운영해라. 자, 수학, 과학, 예술을 왜 바꾸냐? 왜 시대의 흐름이 바꾸냐? 디지털 전환 시대 미래 사회를 선도할 이 사회들은요, 미래 사회 변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돼요. 자, 미래 사회를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서 수학과학, 예술, 교과 중점학교 운영을 확대해야 돼요. 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중점학교를 운영하는 건 미래사회 변화를 반영한 교육과정이다. 미래사회 변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된다. 왜? 미래사회 변화를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서 수학과학, 예술, 교과 중점 학교를 운영해야 되는데 예술이 왜 들어갔을 거예요? AI가 기술이 발달하면 감성을 더 키워주던 예술 중점 학교 나오죠.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수학과학, 예술 등 교과 중점학교 운영 영역을 다양한다. 수학만, 과학만 했는데 예술도 포함해서 교과 중점 학교 운영 영역을 다양하고요. 자, 이런 교과 중점 학교는요, 모든 학생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창의 융합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문제 중심 학습, 그죠? 협력적 문제 해결 학습, 토의 토론, 당구 실습 학습, 이런 것들이 그거에 되겠죠, 그죠? 창융합 교육이 되겠죠. 자, 미래사회 변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두 번째는 교과 중점 학교 지정 운영을 확대한다. 어떤 학교로? 소외 지역으로. 그래서 지역 특수성과 학생 수요를 반영해서 교과 중점 학교 지정 운영을 확대하겠다. 소외 지역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교과 중점 학교를 우선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 간 교육과정을 연계해서 교과 중점 학교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공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과 중점 학교 운영 내실화입니다. 교과 중점 운영 내실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사의 수업과 평가 전문성을 신장합니다. 운영 내실화하는 얘기는 거의 역량 강화죠. 그래서 지역별, 영역별 교과 중점 학교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활성화시키고요. 교과 중점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및 학점 교환 이수 체제를 마련합니다. 그 다음에 교과 중점학교 담당 교사의 수업 및 평가 전문성 신장 지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실할 때 중요한 여기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학점 교환 이수 체제를 마련한다. 이게 좀 중요한 거겠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미래사회 변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서 수학, 과학, 예술, 교과 중점학교 운영을 확대해야 됩니다.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수학, 과학, 예술 등 교과 중점학교 영역을 다양화하고요. 모든 학생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창의융합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1번 미래사회 변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두 번째, 교과 중점학교 지정 운영 확대. 지역의 특수성과 학생의 수요를 반영해서 교과 중점 지정 운영을 확대한다. 소외 지역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을 위해서 교과 중점 학교를 우선 지정하고요. 학교 간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교과 중점 학교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공유합니다. 두 번째, 교과 중점 학교 지정 운영 확대. 세 번째, 교과 중점 학교 운영을 내실화합니다. 전문성 강화하겠죠. 교과 중점 학교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사의 수업과 평가 전문성을 신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교과 중점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학점 교환 이수 체제를 마련한다. 그 다음에 교과 중점학교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활성화한다. 그 다음에 교과 중점학교 담당 교사의 수업 및 평가 전문성을 신장한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